집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부터 모조리 알려드릴게요. 눈 밑 주름을 펴주는 데도 효과가 좋아요.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방법 위에 토너를 떨어뜨리면 피부과 시술에 대한 답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눈가 주름 때문에 메이크업하면 웃을 때 막 끼고 크랙 가고 그러죠. 다크서클 때문에 얼굴 전체가 칙칙해 보이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눈가의 복합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각종 방법을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눈가 피부가 진짜 얇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은 10대 때부터 있었고요. 눈가 첫 주름이 발견된 게 20대 중후반, 그러니까 한 27 정도였어요. 그땐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저는 평생 안 늙을 줄 알았거든요. 이 다크서클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뭐 코렉터나 컨실러를 겹쳐 바르다 보니 아무래도 이 눈가 베이스가 좀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웃으면 이 주름 부분에 베이스가 딱 끼어서 주름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심하지 않을 때 미리 관리를 시작하니까 확실히 완화가 되더라고요. 참고로 오늘은 눈가 관리 특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요청이 쏟아졌던 목주름 펴주는 관리 영상도 당연히 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 영상도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가장 먼저 집에서 제가 해주는 첫 번째가 이 부직포 팩인데요. 이 방법은 눈가 잔주름, 탄력, 건조함, 푸석거림 이런 완화에 좋아요. 이 팩은 최소 이틀에 한 번 아니면 눈가가 건조할 땐 매일도 사용해주기 때문에 저는 제 눈 사이즈에 맞게 아예 이렇게 잘라놔요. 보시면 제 눈 밑에만 딱 닿게끔 이렇게 잘라놓거든요. 솔직히 눈가 집중 관리하는 부분은 정말 딱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반 아이 마스크를 붙이면 이렇게 광대까지 다 붙여서 매일 붙일 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영양분이 필요한 건 이 부분인데 여기까지 다 붙이면 막 밑에 뾰루지 날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화장솜에 이 두 가지 기초를 섞어서 발라 적시거든요. 일단 이건 토너가 아니고 기초의 베이스 코트 역할인데 영양분의 흡수를 도와줘서 이 눈가팩의 베이스 역할로 사용하고요. 물론 주름 개선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건 탄력 앰플인데 고성분으로 나온 거라 원래 다른 기초에도 섞어 쓰기 용이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스 위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집중팩으로 쓰기 좋아요. 또 예민한 피부에 맞게 나온 거라 눈가에 쓰기에도 순해요. 이 두 액을 섞어서 부직포 화장솜을 적셔도 되고, 아니면 화장솜을 이 베이스에 먼저 적시고 그 위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붙여도 돼요. 일단 전 편한 게 좋아서 그냥 손바닥에서 두 개를 다 섞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잘 섞어서 화장솜을 충분히, 처음엔 양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베이스만으로 화장솜이 일단 충분히 젖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쪽당 추가적으로 두세 방울 정도의 앰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가에 잔주름이 보이거나 탄력이 특히 없다고 생각하는 쪽에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저는 이 밑이나 옆은 없는데 이 애교살 바로 밑에 신경 쓰이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붙인 다음 보통은 30분 후에 제거하면 되는데, 사실 사람 피부나 환경에 따라서 좀 빨리 마르는 경우가 있죠. 일단 말랐다 싶으면 무조건 떼어내세요. 아시죠? 눈가든 얼굴 전체 팩이든 마른 팩을 계속 올려두고 있는 건 피부 수분을 오히려 뺏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직포 화장솜이 액체가 잘 마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긴 한데, 나는 너무 빨리 마른다, 좀 오래 하고 싶은데 하면 이 위에 랩을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이걸 초반에 심할 때는 매일 혹은 좀 괜찮아지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텀을 주면서 자주 반복을 하다 보면 눈가 피부가 많이 개선됨을 느낄 거예요. 이 사용한 두 제품 다 유분보단 수분이 많기 때문에 매일 사용해도 부담은 없는 대신 마무리는 유분감이 있는 아이크림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 이 두 세럼을 다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비용적으로 하다면 시중에 아이크림 말고 아이 세럼 팔잖아요. 유분은 낮추고 수분은 높인 이 세럼들 중에서도 다크서클용 브라이트닝 이런 거 말고 주름 개선에 좋은 어떠한 성분이 들어간 세럼을 부직포 화장솜에 적셔서 붙이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집에서 하는 케어 중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다크서클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혈관이 비쳐 보이는 푸른 다크서클, 저 같은. 두 번째, 눈가 피부색 자체가 어두운 갈색 다크서클. 세 번째, 눈 밑 아이백이 불룩하게 내려와서 그림자가 지는 다크서클. 솔직히 세 번째 아이백으로 그림자로 인한 다크서클은 홈케어로 좀 어려워요. 이게 노화나 아니면 근육과 지방의 문제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발라서 개선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생기기 전에 눈가 스트레칭을 해줘서 방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제 1, 2번에 대한 홈케어법을 알려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혈액순환. 일단 눈가는 다른 피부에 비해 5배나 얇기 때문에 독소가 가장 잘 쌓이는 부위예요. 일단 순환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효과가 없어요. 뭐 주름지고 어두워지고 각종 문제가 생겨요. 눈가 혈액순환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 항상 알려드리죠. 온찜질. 흰자 깨끗하게 하는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온찜질은 적신 수건을 렌즈에 돌려 써도 좋고 아니면 뭐 온열 안 돼 써도 좋고 가장 먼저 2, 30분 정도 온찜질을 해주고 따뜻해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다크서클 완화에 좋은 지압이 들어가는데요. 방법 쉬워요. 눈썹에서 눈으로 가는데요. 눈썹 앞머리를 3초 누르고 관자놀이 3초 누르고 그 다음 눈, 머리 오목한데 3초 누르고 두 손가락으로 검은 자 및 3초 누르고 이 한 세트를 총 3번 반복하는데 이건 자주 해줄수록 좋아요. 우리 평소 뭐 핸드폰, 컴퓨터 한참 보고 그대로 방치하면 다크서클을 그대로 쌓아두는 격인데 안 할 순 없으니까 하고 나서 이 지압으로 바로바로 풀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시원한 금속으로 눈 밑에를 대주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요건 아이크림 안에 들어있던 스패츌러고 요것도 아이크림 안에 들어있던 눈가 마사지하라는 어플리케이터인데 이런 거 없는 분들은 티스푼 쓰셔도 돼요. 이런 금속을 시원하게 해서 눈 아래 대주는 건데 시원하게 한다고 막 냉동실에서 꽝꽝 얼리면 오히려 자극돼서 안 되고요. 냉장고에서 꺼낸 정도 혹은 뭐 꺼내서 약간 식힌 정도로 그냥 시원한 정도로 대주시면 돼요. 이 점막 가까이 말고 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주름 있는 부분만이에요. 피부 속 세포는 차가운 온도가 닿았을 때 수축되면서 탄력이 좋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눈밑이 처지는 걸 반대로 올려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이백 예방에도 좋지만 이미 생긴 아이백에도 효과가 있고 눈밑 주름을 펴주는 데도 효과가 좋아요. 대신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역시나 아주 간단해요. 손가락은 눈 옆에 대고 눈을 최대한 위로 뜨고 3초. 그리고 눈을 최대 아래로 뜨고 3초. 이 위아래 뜨는 걸 한 세트로 총 3번을 매일매일 반복하면 좋고요. 전 기초 바를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해요.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준비했어요. 일단 홈 기기가 크게 미세전류, 고주파, 초음파 이렇게 3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 누페이스가 미세전류, 그리고 요 실큰 요게 고주파, 그리고 미세전동이 있는 초음파. 이 미세전류는 말 그대로 전류의 자국으로 얼굴 전체의 탄력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고주파는 따뜻한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뭐 이런 라인 정리나 뭐 주름 관리에 좋아요. 그리고 이 초음파는 예를 들어서 위에 토너를 떨어뜨리면 진동으로 얇은 물방울이 팍팍 튀는 게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흡수시키는 데 좋아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미세전류는 전류가 강하게 느껴질 경우 피부 표면이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강도를 좀 낮추는 게 좋고요. 고주파 기기는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지방이 녹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적당한 온도 설정이 중요하고요. 초음파 기기는 흡수 용도이긴 하지만 잦은 사용은 역시나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매일 사용한다면 시간을 줄이거나 2, 3일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주름 예방 차원에서는 얼굴, 목 다 요 실큰 제품 쓰고 있었는데 요번에 제가 요걸 샀거든요. 이게 눈가 전용으로 나와서 헤드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전체 쓰기 무리가 있고요. 정말 딱 눈가에만 쓰기 좋아요. 지금까지는 부직포팩 떼어내고 아이크림 바른 다음에 얘를 문질문질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가정용 기기는 뭐든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좋아요. 꾸준히 쓰면 안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움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과 시술에 대한 답도 해드릴게요. 사실 눈가는 얼굴 전체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다른 부위에 비해 지금까지 나온 시술인데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것들이 없대요. 눈가 주름 시술부터 알려드리면 먼저 눈가 보톡스, 잔주름이 즉각적으로 펴지고 탄력이 바로 좋아지는 시술은 맞아요. 하지만 이 옆에 주름이 짓는 사람들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애교살 밑에 이렇게 주름이 지는 분들께는 완전히 비추인 시술이에요. 요즘 밑은 효과가 나오는 만큼 어색해서 웬만한 병원에서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 써마지, 저 이거 30대 중반에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효과요? 이게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한 번 받는데 100만 원이거든요. 탄력이 좋아지는 거라고는 하는데 이 가격 대비 이 돈을 주고 솔직히 전 뭐가 달라진 건지 잘 모르겠던데요. 20대 분들은 워낙 눈가에 탄력이 좋아서 이런 시술 받았을 때 거의 못 느낄 수 있지만 30대 중반이라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저도 거의 느낀 게 없어요. 돈이 너무너무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니라면 전 비추해요.
그나마 리쥬란 힐러라는 주사가 있는데 직접 피부에 재생이 되는 성분을 주사로 주입하는 시술이래요. 3-4번 정도 맞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제 주변 지인들의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더라고요. 이게 탄력이랑 다크서클이랑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재생이 되는 시술이라 솔직히 리쥬란 시술은 저도 안 받아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직업 특성상 컴퓨터 편집 이런 밤샘 작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눈가 칙칙함, 다크서클이 어쩔 땐 메이크업으로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눈밑이 검해요. 그래서 저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날 때. 제가 3번까지 받아보고 인스타에서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다크서클 시술은 많이 하는 게 2가지인데 이 다크서클 피부층에 필러를 얇게 깔아서 다크서클이 덜 비치게 하는 방법이랑 이 피부 자체가 어두운 거에 색소 관리가 들어가거나 제가 신뢰하는 피부과 원장님이 계시는데 직접 여쭤봤어요. 필러를 까는 방식 솔직히 그렇게 크게 효과 없대요. 피부 색소 치료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이 혈관 비침이 완화되는 주사는 제가 옛날에 맞아봤는데 효과 없어요. 제가 볼 땐 오히려 평소 눈의 피로가 쌓이지 않게끔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보고 난 이후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지압, 온찜질 이런 케어를 평소에 꾸준히 해주세요. 자, 제가 추천하는 홈케어 순서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눈가 주름이 걱정이다 하면 부직포팩을 한 후 눈을 위아래 뜨는 동작 해주기, 옵션으로 고주파기기 추가하면 좋음. 2번째, 다크서클이 걱정이다 하면 온찜질을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지압으로 눈가 눌러주기, 그리고 눈을 위아래 뜨는 동작을 하고 쿨링 마사지로 마무리. 3번째, 주름, 다크서클 다 걱정이다 하면 온찜질을 먼저 해주고 부직포 팩을 붙인다. 팩을 떼어낸 후 지압과 눈 위아래 뜨는 동작 다 해주기. 마무리로 아이크림을 바른 후 쿨링 마사지. 마찬가지로 옵션으로 이 고주파 기기로 마무리를 해줘도 좋은데 참고로 고주파 기기 쓴 날은 금속으로 차갑게 해주는 쿨링 마사지는 피하세요. 왜냐면 이 고주파가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효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든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한테 잘 맞는 관리를 찾아서 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무리 없는 홈케어일수록 꾸준한 관리가 관건인 거 아시죠? 약속 드린 대로 목주름 관리도 빨리 준비해서 가지고 나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